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곤괴를 이어서 수레둔괴를 공부할까 합니다. 우선 둔괴 공부 전에 드릴 말씀은 우리 한문은 그 자음법, 자의 음의 번음을 근본해서 활용하는 법칙이 아주 글에 갖고 있는 의미를 아주 폭넓게 이렇게 비춰주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도 자음법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수레둔괴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수 우레레 둔. 저는 여기서 이 둔을 번음은 어려운 둔을 보고 자음으로는 저 둔을 시작할 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시작할 둔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물수 우레레 어려울 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시 이 주역은 괴를 보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맨 첫 시간에 건괴를 공부할 시간에 괴의 10가지 보는 법칙을 항상 그걸 근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이 둔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괴의 이름은 둔입니다. 이 괴의 형상은 물과 우레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물이고 어느 것이 우레냐 하면 외괴, 요렇게 절반을 나누어서 요 안에 거는 내괴고 요 밖에는 외괴입니다. 그래서 이 내괴는 여기서 이 우레레자 우레의 형상이고 바깥괴는 이 물수자 물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우레가 자연 상태로서 거기에서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 인간이 활용하는 법칙을 따온 것이 바로 둔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둔이다, 어려울 둔이다, 막힐 둔이다, 둔전할 둔이다 이런 말. 어려운 건 기정사실이죠. 그러나 어렵지만 이것은 어려운 데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렵다고 해서 어떤 퇴고를 한다든지 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둔이라 하는 것은 옹집, 화할옹 모을집, 화해서 모인 것이다. 화해서 뭐가 화해서 모였냐면 여기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음기와 양기가 화해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이거는 이 글자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 그래서 이것을 시작하는 데서 따온 것이 비롯할 둔, 비롯, 시작이다. 비롯한다. 그러니까 비롯하자면 엄청 실이 어렵지요. 그래 시작할 둔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자음은 어려울 둔을 보고 이 내용의 뜻은 이제 시작이다. 그럼 어떻게 시작이냐? 자, 이 괴상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내괴는 우레요, 외괴는 물입니다. 그러면 물과 우레가 만난다는 것은 내괴는 음이 되고 외괴는 양이 됩니다. 물은 양이 됩니다. 그럼 음이 됩니다. 음과 양이 처음 구성되는 이제 교합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시작할 둔자에 깊이 있는 내용의 표상은 뭐냐면 바로 화할옹, 화할둔. 우리가 어떤 예를 하나 들자면 계란이 하나 있는데 막상 이제 닭이 알을 넣었습니다. 그 상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서 다시 그것이 화하죠. 화하면 다시 병아리로 나오죠. 그러니 요 상태는 현재 뭐냐면은 화하기 직전에는 옹상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옹적인 내용이 외계 물은 양입니다. 분명히 이것도 괴상으로는 장남이고 소남입니다. 중남입니다. 그렇지만 음양을 표시할 때는
내괴는 음이고 외괴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천조가 초매했을 때에 건괴의 초구하고 곤괴의 초육이 서로 시교를 한 겁니다. 비로소 서로 사귀게 됐다면 시교를 했습니다. 시교를 해서 이 둔이라 하는 괴의 행체를 하나 이렇게 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라도 괴를 보실 때는 형상으로서 한번 구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괴의 우려와 외괴의 물로서 형상이 되고 다음에는 외괴의 양과 내괴의 음으로서 서로가 시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시교. 이 말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 몰라도 제가 전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지주의라는 책 앞주에 보면은 여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시교에 그냥 시교하니까 그 건괴의 초구하고 곤괴의 초육으로서 시교다. 당연히 시교죠. 여기 와서 이 괴체에서 시교된 것은 외괴의 양하고 외괴의 음이 시교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괴를 이렇게 먼저 형상을 보고 또 호끼를 띄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배합을 시키면 걔가 어떻게 되겠는가, 착종을 시키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 보자 이 말이에요. 맨 먼저. 그러면 이 괴의 이름은 시작이다. 분명히 시작입니다. 이거는. 흔히들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 보겠네. 어려움을 둔 자를 낳아놓고 시작이라 하니 당연히 어렵죠. 시작을 하지 처음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시자를 한번 사용해 보죠. 시자에 무슨 시자냐면 비로소 시자. 이 계집여변에다가 자리태를 썼습니다. 처음 여인이 이제 태교를 합니다.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둔도 지금 옹 상태에 있거든. 이 물은 양입니다. 이건 번개는 음입니다. 그래서 물로 가지고 양이라 한다. 전기로 음이라 한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러한 말씀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형상화된 내용을 말하면은 내명 외암은 음입니다. 내명 외암은 양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불은 외명 내암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 어떤 형광등을 말할 때 겉은 밝습니다. 그러나 그 형광등 속은 어둡습니다. 불의 성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불은 외명 내암이고 물은 내명 외암이고 물은 겉은 침침해도 물속은 아주 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양이고 전기가 음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괴사를 봤을 때에 자 먼저 초구, 육이, 육삼, 육사, 부호, 상류 맨 먼저 괴를 구상해놓고 뭐를 보냐 괴사를 잊지 마시고 또 효사도 단사도 상사도 보시기 전에 먼저 이 괴에 대한 형상을 먼저 구상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내호끼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내호끼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제한 나머지 요 네 개를 가지고 호끼를 한번 만들어 보자면 하나 둘 셋 요래 세 개 네 호끼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요래는 네 호끼입니다. 그러면 이 괴가 호끼 상태로 봤을 때는 산지박이 됩니다. 그렇죠? 산지박 상구에 가면은 뭐라고 해놨냐면 석과는 불식이니 군자는 득여하고 소인은 박열이라. 그렇죠. 석과 클석자 과실과자를 썼죠. 석과 불식이라고. 그러면 그 과실은 종자지요. 그러면 이 현재 천조 초매에 맨 먼저 삼라망상의 기운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이 술의 둔이 나오는 것도 역시 여기 와서 석과가 여기 오거든요. 여기 오면 뭐가 되느냐? 질의 복이 됩니다. 복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요. 그러면
복은 형하니 출입에 무질하여 북내라야 묵으리라. 반복 기도하여 7일에 내복하니 이유요왕하니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네 헛개를 띠가지고 산지 밖에서 이 수레둔이 참 소생한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를 이렇게 도전을 시키네 지뢰 복이 됐단 말이에요. 지뢰 복이 됐으니 지뢰 복에도 또 복은 형하니 출입에 무질하여 복내라야 묵으리라. 반복 기도하여 7일에 내복하니 이유요왕하니라 하는 말이 또 그러니까 착종을 헛개를 시기도 도전을 시기봐도 역시 수레둔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 의미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내 헛개, 왜 헛개에서 헛개에서 지금 이런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가서 이게를 또 착종을 한번 시기보자. 착종. 그러면 요걸 들어다가 밖에 놓고 요걸 들어다 안에 놓고 그러면 산수몽이라고 하는 게 되죠. 몽. 몽 역시 또 마찬가지. 몽은 형하니 비하구 동몽이라. 동몽이 고하니 초서 얻은 고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적불곡이니 이제 또 역시 어린아이를 처음 키우는 또 역시 수레둔 것 같은 뜻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착종. 그럼 이제 내 헛개, 왜 헛개 하면 이제 해봤고, 그 다음 착종도 해봤습니다. 어머니 배합계 하면 배합계. 그럼 배합이라는 것은 뭐냐? 양이 음되고 음이 양되는 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요것은 음입니다. 그럼 요거 양이고 요거 음인데. 그러면 여기 배합을 시키면 여기 음되고 요거 두 개 양됩니다. 요거 양되고 요거 음되고 요거 양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 양되고 요 세 개 양되니까 네 개로는 중선풍이 되죠. 네 개를. 네 개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중의화가 되죠. 화풍정이 되죠. 화풍정. 그렇죠? 화풍정이 되면 화풍정이죠. 화풍정 되면 정은 원형하니라. 정은 상년이 이목소나 팽림년이 성인이 팽하여 이향상계하고 이대팽하여 이향성하느니라 하는 말. 또 같은 말이 나온다. 이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헛개 해봤고, 그 다음에 배합계 해봤고, 착종계 해봤고, 그러면 이제 도전걸 해봐야지. 괴를 뒤집어 봐야죠. 뒤집으면 역시 산수몽이라. 아까 산수몽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괴의 구상체를 완전히 이렇게 형상으로서 자 이렇게 연구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괴사에 들어가요. 괴사. 그러면 이 둔자, 둔은 번음은 둔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시작할 둔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작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때 둔은 원형코 이정하니 무령유요왕이요 이 건우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이 글을 지금 현재 본문관정에다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왜 이것을 기재를 했냐면 전국에 우리 소영서당 동영상 한문의 이 주역 부분에 보시는 분들이 천차만별이라. 뭐 참 이거 글 한지 없어도 괴만 놓고 얘기해도 서로 아시는 분 있는가 하면은 이 글을 놓고 해도 참 조금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이 그릿이 아이고 그릿이 나도 알아듣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층이 되다 보이거든. 부득이 이 글을 원래 안 붙이고 건곤둥 여기 쭉 그냥 궤도만 놓고 설명하고 나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두들 이 본문이라도 있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다. 이래서 부득이 이렇게 제작하는 데는 좀 힘이 들지만 사실 이렇게 제작하기 쉽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만은 이왕 공개를 할 바에는 여러 사람이 그래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래도 이 본문이 있음으로 해서 다소 이해폭이 넓어지고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 이 궤도만 놓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재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작성을 해가지고 이 인쇄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원래 이 궤도가 이 오른쪽 여와에 붙어야 됩니다. 여와에 붙어야 되는데 왜 중간에 놨냐 하면은 양쪽에 서로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를 들어서 다 6호니까 요쪽에 세 해놓고 요쪽을 세 해놓고 그러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요쪽에서 강의한 요쪽 내용이다, 요쪽 내용이다, 요걸 좀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이 복판에다가 궤도를 놨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만 부득이 이걸 솔직한 얘기로 본문 없이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원체 이제 이 시청하는 분들이 내용상으로는 어떨지라도 아직까지 깊이 이래 접근 못하시는 그런 시청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본문을 여기다 놓게 된 겁니다. 네, 그래 이해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괴상을 맨 먼저 괴의 형상을 보니 물과 우레로서 형상된 이름을 둔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물과 우레 이게 바로 뭡니까? 시작이거든요, 시작. 어떠한 경우는 교미를 했다면, 교미 말하자면, 교미를 해서 이제 음량이 교합이 됐다면, 음량이 교합되었으니까 어렵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생명체를 다시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하니, 그러면 그것 때부터 시작이라. 그래서 이 둔자를 음으로서는 어려울 둔, 막힐 둔, 둔전할 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상 이 내용을 보면 시작이다. 그래서 이 뜻을, 술의 둔자의 뜻을 시작할 둔이다. 이렇게 호칭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이제 괴사를 봐야죠. 맨 먼저 괴사를 보니까 둔은 원형코 이정하니 무령유유왕이요 이건후하니라. 자, 이 시작이라 하는 것은 참 좋은 징조다. 시작은 참 좋은 징조죠. 우리 어떤 경우라도 시작은 좋은 징조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해서 이루어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을 돌아가면은 건괴의 초구하고 곤괴의 초구가 시교를 해서 이 둔이라고 하는 이 참 위대한 이제 한 존재를 탄생시키게 됐다면, 탄생시키게 됐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우주에 처음 한 생명체를 이제 본다면은 안 바를 수가 있겠다는 말이야. 그럼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중용 부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교라는 말, 성품성자가 나오죠. 그건 성품성자가 하늘의 그 본질적인 근원을 그대로 전수해 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둔이라 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생명체의 대표에서 나오는 것이 그대로 보존돼가지고 그대로 하나도 사고 없이 둔으로 호칭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바르겠나? 그 말이 바로 뭐냐? 둔은 원형코 이정하니, 둔은 크게 형통하고, 크게 하는 어떤 원자를 큰 원자를 읽습니다. 어떤 원자를 크게 형통할 형자,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해서 이루어올 것 같으니 해야 됩니다. 참 바르게 했지요. 왜? 아직 아무런 사가 없이 건괴의 초구 태양하고 곤괴 초육 태음하고 비로소 시교해서 이 둔이라고 하는 탄생을 하니까. 그러니 이보다 더 바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엇만 하려면 바르게 해서 이루어올 것 같으니. 그러니 그래 이 같으니 끝말이 뭐냐? 그러나 무령유유왕이요. 무령유유. 무령유유라는 것이 뭡니까? 물령, 말물술용. 그렇죠? 쓰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건괴 초구에서 초구는 잠룡이니 물령, 말물술용. 아직까지 초구 상태니까, 은둔 상태니까 아직 활용할 상태가 아니니 물령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둔도 아직 이제 이 천조가 첨예한 이 상태에서 처음 한 생명체가 나온다고 봤을 때에 쉽게 활용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물령 상태다. 물령 상태. 그래서 이 회사를 맞아보면 한 소리. 무령유유왕이여 이 건후하니라. 건후.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이 건으로 하는 거 후를 세우는 이롭소.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후를 세우는 이롭소. 물론 그것이 뜻은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문을 배운 그 품위가
그 말이 아니에요.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그러면 후가 뭐 임금 후자거든? 임금 후자. 그러면 다른 대신 임금을 세운다는 겁니까? 높임말, 높임말. 무슨 높임말? 이 초구가 원체 존재가 대단하니까 지금 초구를 높여주는 말이 바로 후다 이 말이에요. 초구를 높여주는 말이. 그래서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후를 세우면 좋겠소. 아직까지 이 초구는 반한 상태에 있으니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이롭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그러면 이제 이것이 괴사가 이렇게 해상되었단 말이에요. 괴사가 아까 다시 한번 하자면 두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해서 이로울 것 같으니 발라서 이로울 것 같으니 예? 발라서 이로운 겁니다. 이것을 점사로 보면은 조건부가 되죠. 조건이 거의 점사에는 당신 바르게 하면 거의 잘 돼요. 당신 정직하면 그 사업 잘 돼요. 조건이거든. 여기에서 이재적 하는 반드시 조건입니다. 근데 이 아직 초구 상태에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물체를 우리가 그대로 해설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적 하는 말은 바르게 바르니 좋을 것 같소. 후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소. 여기에서 머물러 가야 된다. 그 말을 어디 가서 매듭 짓느냐. 이따 여기 초구에 가면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구 무슨 가상 예를 들자면 초구는 반환하니 이 거정하면 이 건우하니라 이렇게 효사를 말해놓고 상사로서 공자님이 수반환하나 지행정예며 수반환하나 지행정예며 이기하천하니 대득민예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무슨 수반하나 비록 그 자리나 반백성들이 62, 63, 64, 95, 36까지가 모두가 이 초구를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후를 세우는 게 좋겠어. 후를 세우는 게 좋겠어. 아직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후를 세운다는 것을 대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모두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후를 세우면 좋겠어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직까지 역할 정도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맞으면 잠룡이니 물룡이라 할 말하고 예용이 버금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후를 세우는 게 좋겠어.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이런 말하잖아요. 임금님도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사라 하지 왕사. 임금님 스스로 왕사라 그러지. 그래 왕사거든 지금 이 후를 한 왕사. 아직까지 원체 이 참 우리가 건괴 강의를 할 때에 초구를 순임금에다 비교했습니다. 역시 순임금 버금가는 인격을 면사적으로 봤을 때는 버금가는 그런 지위니까 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왕사를 모셔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떠한 그 학문이란 이런 것을 배려해 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를 세우기 이력소 했는데 단화됐단 말이에요. 단화를 하는 것은 앞서서 원형이정이 괴사했는데 단화를 하는 것은 역시 단화리 괴사입니다. 괴사를 부원 설명한 걸 공자님이 하신 말 내용을 또 볼 것 같으면은 단화 두는 강유시교이 난생하며 동호험중하니 대형정은 내우지동이 만영일테라. 단화 두는 강과 유가 시교해서 강과 유. 강은 먼저 앞서 말했듯이 건괴의 초구가 강, 유, 곤괴의 초육이 유. 그래서 강과 유가 강유 시교이 시교 비로소 시사길교 난생은 어렵게 탄생을 시켰으니 어렵게 탄생을 시켰으니 난생하니 동호험중 험한 가운데 움직이니 그럼 이제 이런 데는 우리가 또 글로 봐야죠. 동호험중하니 했단 말이에요. 험한 가운데 뭐가 험하고 뭐가 움직이는 것이냐. 요렇게 보면 요거는 우레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요렇게 보면 요거는 물은 험한 것이고 그래서 험한 가운데 이게 움직인다.
그럼 이거는 외계고 이거는 내계다. 밖에서는 아주 험하단 말이에요. 안에서 이제 꼼질꼼질 하는 기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병아리가 겨우 이제 부화돼가지고 음양이 이렇게 교합돼가지고 그 껍질 안에서 꼼질꼼질하는 같이 요 안에서 요 험한 안에 이 안에서 꼼틀꼼틀한 여기 바로 동호 흠중 동호 험한 가운데에 움직이는 것이니 그러니 여기서 동호 험중하니 험한 가운데에 움직이니 험할 험자 가운데 중 움직일 동 험한 가운데서 움직이니 그러면 요 외께는 움직이는 것이 되고 요 외께는 험한 것이 되죠. 요 험한 가운데에 여기 움직이니 이 말입니다. 험한 가운데 움직이니 내우지동이 만영일세라 내우지동이 만영일세라 내우 우레레 비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게 우레고 어느 게 비냐 역시 안에 거는 우레가 되고 밖에 거는 비가 되고 그래서 내우 그래 번개치고 산악배 하면 복잡하죠. 또 그런 건 많이 오면 두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와 번개가 이렇게 한덩어리 무당탕탕한 객과 마찬가지되면 내우 지동이 만영일세라만 가득할 만찰령 그러니 이 우주에 처음 생명체가 나와 보니 내우가 지동해서 이 우주가 꽉 차는 것 같은 꼿꼿하고 우레와 비만 그렇게 이 우주에 꽉 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저 말 그만큼 험하다는 거. 우레가 치고 비가 풍우가 치고 이래하면 이 자연이 아주 험난하듯이 이 우주 삼라만성의 현 상태가 처음 한 생명체가 나와보니 그만큼 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우지동이라. 그래서 우레와 이 비가 이 우주에 꽉 차는 같은 그런 형상이다. 그게 만영일세라. 만 가득할 만찰령 가득히 찬 것 같다. 그래 이 초매해서 이 시교회가 처음 이제 건교에 초구하고 곤교에 초육이 시교를 해서 이 둔계를 탄생을 시켰는데 처음 이제 주역 64교에 처음 첫 개를 나왔단 말이에요. 첫 개를 나와보니 주역은 64교 우주 전체를 다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가상을 해서 그 우주 속에 이 처음 이제 수레둔이라고 나왔니 이렇게 앞에 안 보일 만큼 험악하다. 험악하나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둔이 시작이 되느냐? 어떻게 해서? 원체 확고부동한 종자가 됩니까? 어떤 확고부동한 종자냐 하면 처음 태양과 처음 태음이 교합을 한 거니까 초구가 첫 태양이고 초육이 첫 태음이니까 태양과 태음이 첫 교미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억에 한 번만이라도 잘못되는 게 없으니까 완벽한 해결을 했으니까 그러니 아무리 이 자연에서 풍우가 치고 우레가 치고 동호 험중을 할지라도 아무리 험하고 험한 데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 둔이라 하는 시작은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둔자를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삭날둔 삭이 포솔 오잖아요. 삭날둔이라고 해요. 이거 내 입으로 씹어는 소리가 아니고 비주역 앞주에 이찬 선생님이 그래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글자는 사개월로는 둔자다. 사개월로는 똑같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시작할 둔, 사골로 또 둔, 그럼 사기 올라오는 게 시작이 똑같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아무리 풍우가 치고 이 우주가 우레가 가득하고 비가 가득할지라도 이 둔은 저 삭은 안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주영 64개 맨 끝에 가서 이미 미제 기제까지 가는 수 있는 기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동호험중하니 외우지동이 만영했으라 우레와 비가 그 가득히 차서 움직이네. 움직인다면 우레와 비가 움직이는 가득 차있다 이 말이. 그런데 천조초매에는 이건후요 이 불령이니라. 천조초매 하늘이 초매함을 지었어요. 초매 시작 초매 하늘이 처음 이제 삼남왕성 생명체의 한 음기와 양기를 이렇게 교합시켜가지고 내놨다 이 말. 이 초매예요. 초매예요. 예? 하늘이 초매를 해놨대요. 초매. 그래서 저 초매를 하는 게 불첩자 어두울 몇자를 썼습니다. 왜 초매를 하는지 아세요? 예, 여기서 글을 잠깐만 이 소리 한번 할게요. 아주 유식한 사람이 유식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유식하신 말씀 하는 분들 학문을 참 많이 했는가소? 초회를 몇 살 때 배웠소? 응? 뭐라고? 아니 초회를 몇 살 때 읽었소? 답을 못해. 왜 못하지 아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불가역등을 했기 때문에 글을 배우는데 불가역등하면 저런 법칙을 몰라. 불초자가 어릴 초자요. 응? 어릴 초자. 그럼 초 몇 자가 뭡니까? 어두울 몇 자죠? 어두울 몇 자죠? 그럼 어린애가 어둡습니까? 안 얻었지요. 어린애가 참 밝지요. 저 몇 자를 하는 건 늦을 매. 아직까지 어린애가 늦다. 아직까지 이 받아들이는 기억력이라든지 받아들여 이해를 하는 것이 아직까지 멀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이 dun이라고 하는 것이 사기 터가지고 이렇게 훅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아직까지는 안 돼 있다. 이 말이 바로 초매입니다. 초매. 그래서 초락한 어린 초,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 초동에 초립도이라고 하죠. 초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매형. 그래서 이 초해 하는 것은 계몽평, 동몽선수, 천자문, 소학, 이호 범위 안에 있는 아이를 초립동의 아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초해라고 합니다. 교제를 초해라고 합니다. 여기 초매라는 건 아직까지 늦다. 몇 자, 어두울 몇 자, 늦을 몇 자입니다. 늦으면 어둡잖아요. 저녁 늦으면 일찍 밝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매, 아까 천조초매한데, 이건후요. 그러니, 이것도 이거를 후를 세우는 게 또 좋을 것이요. 마땅할 때는 좋을 자거든. 그게 좋을 것이요. 그래, 앞서서 말하면 여기 후를 세우는 게 이롭다 하는 게 아니고,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둔기에 대한 외면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외면상을, 가상을 들어갖고, 외면상을 지금 뭐를 해설을 하냐면은, 둔기의 괴사. 그래서 둔기의 괴사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해서 이루어올 것 같소. 또 그런 거 하면, 무룡유용이 아직 가늘다가 있을지라도, 그게 좀 자제하는 게 좋겠소. 자세한 게 좋겠소. 무용유유니까 자세한 게 좋겠소. 이런 말 되죠. 네. 잠깐 좀 쉬었어. 예, 또 계속 이어서 지금 둔께 괴사 둔은 원형고 이정하니 무룡유유왕이요 이건후하니라. 이걸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아직까지는 좀 왕사라도 모셔다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수신하고 덕행을 하는 그걸 좀 더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좋겠소.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이 둔계의 원형 이정에 대한 해설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다만 두는 강과 유가 비로소 이 사기에서 참 어렵고 어려워서 그 험한 가운데에서 움직이는 데서 이 탄생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아주 여간 힘드는 것이 아니다. 심사숙고해야겠죠. 만사를. 그렇죠. 우리 인간사를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간사에 들어와서 여기는 누구를 전제하겠어요? 예? 이 효에다가 누구를 전제하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주나라 때에 제후 곽호 선생님을 여기다 전제했답니다. 곽호 선생님이 6대 독자로서 아주 효가 지극하시고, 또 이 곽호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참 머리 좋다. 참 신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곽호 선생님은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돌리면 그 필름 안에 다 들어오면 다시 그걸 재조명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이래서 가면 이렇게 훑어가 보면 그걸 다시 어디는 뭐가 있고 어디는 뭐 이럴 정도로 하는 사람이랍니다. 뭐가 더 머리가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수레둔계 초구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나라 당시에 곽호 선생님을 이 초구에 비교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문헌을 통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아무리 자연이 지금 우리가 이 산악계 움직이고 또 비가 아무리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지금은 늠름하게 견딜 수 있는 완벽한 씨앗이 바로 이 둔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과 동시에 공자님 단화해놓고 하는 말씀에 본다는 말이에요. 강과 유가 처음 사귀는데 그 사귀는데도 아주 내우가 만영해서 우레와 비가 가득해서 이 시생하는 맞아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자연 기운에 부합하는 그것이 쉽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라. 아직 그 전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 초구, 잠룡, 물룡 같은 그런 상태를 어느 한동안까지 해야 된다.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무할에서 공자님 말씀을 보면은 사무할 운내둔이니 군자이하야 경륜하느니라. 운내둔이니 이 구름과 우레가 가득히 그 자체가 둔이다. 그 자체가 시작과 같다.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다. 그 어렵지만 둔이라고 하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운내둔이니 군자 이하야. 언제라도 주역에는 64교의 상활에서는 군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대인도 들어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대다수가 군자죠. 근데 군자 이하야 할 때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만 서이자를 쓰는데 이렇게 갈고리를 짓고 점 찍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걸 세 개로 3천이에요. 3천. 3은 양이랍니다. 3은 양. 하나 둘 셋 홀수는 양 아닙니까? 또 3천. 이렇게 하면은 양지 3천 양지로서 그런 음과 양으로서 이 모든 주역의 괴를 구성해 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공자님 하셨다. 그래서 군자 이하야 경륜하느니라. 날줄경 시줄륜. 자, 여기에서 이제 날줄과 시줄이 왜 나오느냐. 둔께에서 날줄과 시줄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법칙을 세우는 기본입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이 둔께 상활에서 운내둔이니 군제 이하여 경륜하느라 경륜 날줄경 시줄륜 그렇죠. 배를 자락하면 날줄과 시줄이 있어야 되죠. 날줄 매서가 안 되는 기고 시줄 겸해가 이렇게 들어가기 하나짜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륜이라 하는 게 뭐냐? 바로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엄숙하다. 원칙이래. 원칙. 우리 배를 짜니 원칙 아닙니까? 날줄되고 시줄되고 날줄되고 시줄 이 원칙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뭐 다른 변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듯이 자연의 법칙은 원칙이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은 얼 때는 얼고 높일 때는 높고 자랄 때는 자라고 죽일 때는 죽이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경과 윤이다. 그리고 자연법이 처음 세워지는데 비로소 둔이 나오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법을 갖다가 규칙이라고 하잖아요. 규칙, 규범, 규약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원리 원칙이 아니면은 이 자연은 용납지 않는 거니까. 그래 이 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하나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럼 총괄적으로 괴사를 말하자면은 둔은 원령고 이정하니 무령유유왕이요. 가는 바를 두지 말 것이요. 후를 세우는 것이 좋겠소. 아직까지는 혼자 내빌려서 안 되겠소. 좀 더 보호자가 있어야겠소. 좀 더 가르쳐야 되겠소. 좀 더 수견을 해야 되겠소. 이제 이러한 것이죠. 모든 것이. 말하자면 더 익히고 더 배우고 더 연마하고 더 어떤 경험을 쌓고 수천 가지가 그렇게 한 그 단계가 바로 이 수레둔께 초고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원칙을 지킨다. 그것이 바로 경과 윤이라. 날줄경 시줄윤 그래서 상활 운내둔이니 군제 이하여 경륜하느니라. 경륜 처음부터 원리 원칙을 하느니라. 이렇기 때문에 그 뇌우가 지동해서 가득 찼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원리 원칙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회사부터 상사까지 한 번 더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는 원령코 이정하니 두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해서 이롭다 하니 무령유유왕이요 갈 바가 있어도 서지 말지니요. 가는 바가 있어도 이 갈 바를 하는 것은 뭔가 우선 이렇게 덥석치도 하면 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자제를 해야 된다. 자제. 많죠? 그런 일 참 왕왕 많죠?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하시오. 이 건호요. 아직까지는 후를 세우는 게 좋겠소. 아직까지는 지도자를 좀 더 가까이 두는 게 좋겠소. 아직까지는 경험 있는 사람이 좀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좋겠소. 아직까지는 그거 좀 더 연습해오는 게 좋겠소.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 말이죠. 이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 거 하면 공자님이 또 하신 말은 뭐냐. 단아 두는 강과 유가 처음으로 비로소 이 어렵게 이 험한 가운데 움직이고 여기에서 나서니 큰께 초구에 태양하고 곤께 초입에 태음하고 처음 시결해서 비로소 사귀어서 이 탄생을 한 거니 이 어려운데 탄생을 했으니 이런데 함부로 아직까지는 전부가 미숙 상태라 완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자제를 하고 모든 것을 좀 더 연마를 하고 이런 그 단계에 놓이는 것이다. 그래서 동호험중하니 험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니 어렵게 나가지고 험한 가운데 나오자마자 이 험한 가운데 움직이게 됐다. 그럼 험한 가운데 움직이는 뭐냐? 이 배를 보고서는 외께는 물이니까 험하고 내께는 우레니까 움직이고 그래서 험한 가운데에 움직이는 것이니 말 우레와 비가 가득 차서 움직인다.
그러면 역시 우레는 4개, 4개가 되는 것이고, 비는 외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감중년은 비가 되는 것이고, 진하련은 우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레가 가득히 차서 움직이니, 감히 거기에 어떻게 아직까지 연약한 이 두뇌 형체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겠느냐.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천조초매는 이 거느여 천조초매, 하늘이 초매함을 지을 때는 마땅히 많은 경륜을 사은 사람하고 모든 것을 상의할 것이요, 많은 경륜을 사은 사람한테 가서 또 거기에서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이요,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험하고 하슬하슬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을 넘치는 가지만 그것은 아직 자연 삼라만상의 그 우람한 우레 또 그 어떤 풍우 여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신감이 차서 어떤 거 우리가 흔히 이기양양이다. 이기양양한 태도를 아직 취할 때가 못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이 효여에서 다 나겠지만은 현재 이 괴사를 잃고 단사를 잃고 상사를 잃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이 괴 전체에 대한 뜻을 음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괴를 보실 때는 괴 모양, 그 다음에 괴사를 부언 설명한 단사, 그 다음에 괴 전체를 외부에만 이렇게 그 해설을 해둔 말하자면 상화, 상사, 그 다음에 효사, 이거를 외면상을 보는 것이고, 내면상은 내혹계, 외혹계, 또 착종계, 배합계, 도전계, 이것을 세밀히 살핀 후에 대충 그렇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이것이다. 감히 이 소리는 저는 아직 못합니다. 조금 쉬어서 하겠습니다.